뼈 말랐는데 가슴이 크면은 거의 수술이긴 해요. 맞습니다. C컵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한 99%는 우와. 가슴 수술하고 나서 티가 나는 기본적인 원리는 내 조직이 가슴 보형물을 충분히 덮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티가 나는 거예요. 진짜요? 오늘은 성형외과 전문의 황동현 원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요, 이렇게 가슴 성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요, 덩달아 잘못된 정보들도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 수술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형한 가슴은 모양만 봐도 티가 난다. Yes or no, OX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no입니다. 진짜요? 사람들이 많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가슴 성형을 하면 티가 무조건 난다라고 보이는데, 쌍꺼풀 수술을 예로 들어 볼게요. 쌍꺼풀 수술을 한다라고 해서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쌍꺼풀의 모양이라든지 크기, 흉터 이런 걸로 알 수 있잖아요. 가슴도 똑같아요. 쌍꺼풀 수술을 할 때 라인을 작게 잡고 원래 있었던 것처럼 디자인을 하면 잘 모르듯이 가슴 성형에 있어서도 수술 방법과 보형물 선택을 그쪽 방향으로 설정을 하면은 수술하고 나서 수술한지를 모릅니다. 특히 성형외과 전문의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요? 근데 주변에서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여자를 많이 만나봤다면서 허세를 부리는 이제 친구들의 이야기인데, 누워보면 다 안다, 뭐 이렇게 밀어보면 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는 모르는데 네. 누워서 이렇게 밀어보면 안다던데, 진짜 가슴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쓱 가는데 보형물이 있으면 이게 안 된다 그러던데요? 이거는 팩트인가요? 덜 만남았네요. 아직 멀었다. 가슴 수술하고 나서 티가 나는 그냥 기본적인 원리는 내 조직이 가슴 보형물을 충분히 덮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조직과 가슴 보형물의 사이즈의 그 비중을 잘 맞추고 조직의 두께를 잘 유지를 하면은 정말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저는 좀 동의를 하는 게, 제 주변에 또 있었는데, 원래 좀 바스트가 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도 했더니 티가 정말 안 나더라고요. 엄청 없던 친구면은 너무 티가 나는데, 원래 있던 친구들은 하면은 왜 티가 안 나더라고요, 또.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티가 나기 시작하는 포인트가 다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제 말랐다. 그러면 내가 C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티는 납니다. 근데 그분도 만약에 나는 C컵은 필요 없어, 나는 그냥 A컵만 해도 돼 라고 생각하신다면 수술한 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조직과 보형물의 그 상관관계를 잘 찾는 게 핵심입니다. 다음으로는 뼈 말라인데 가슴만 크면 거의 99.9% 수술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되는지 OX 부탁드립니다. 99.9%요? 네. 한 95%는 맞는데. 그래요? 요거는 반만 맞는 반만? 거. 예. 세모? 네, 세모. 오, 뼈 말랐는데 가슴이 크면은 거의 수술이긴 해요.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 유전자 자체가 그렇게 가슴 큰 유전자가 많은 민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슴이 큰 유전자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의 빈도수가 정말 1%가 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고 C컵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한 1%는 정말일 것이고 한 99%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99.9%까지는 아니고 한 99%는 맞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슴 성형 후에 비행기를 타면 보형물이 터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루머인지 가짜뉴스인지 OX 부탁드릴게요. 웃기죠? 네, 말도 안 되는 소린가요? 당연히 X입니다. 지금 이 보형물도 여기 있는 것들 다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다 미국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온 거기 때문에 얘는 프랑스에서 비행기 타고 왔고 얘는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왔고 다 이제 비행기 타고 온 거여서 터졌으면 진작에 터졌죠. 올 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비행기 탄다라고 해서 몸이 부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압이 그냥 일반 기압을 잘 유지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비행기 타도 괜찮아요. 주변에 승무원 친구들도 보면은 많이들 했더라고요. 아, 그렇네요.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비행기 많이 타셔도 되고요. 자, 유방 확대 수술을 하면 유방암 위험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질문은 OX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X입니다. 오, 어. X랍니다. 우리가 보형물을 종류에 따라서 구분을 하면 예전에 사용됐던 텍스처 타입 보형물이 있어요. 네. 텍스처 타입 보형물은 유방암의 발병률은 아니고 희귀암 발병률을 높인다라는 그런 의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 사용하는 스무스 타입 보형물 이런 거는요. 그런 데이터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유방암과 관련된 거는 1990년대 미국에서 대규모 스터디가 이루어져가지고 네.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미 판명이 돼서 그거는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유방 CT 촬영 같은 거 할 때 네. 보면은 엄청 이렇게 꽉 해가지고 이 CT 촬영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앞에 이 수술하신 분들은 꼭 말씀해달라는 이런 안내문이 적혀 있을 정도로 정말 꽉 껴서 하는데 수술한 사람들은 이게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하죠. 유방암 검진을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하는데 네. 하나는 맘모그램이라고 해서 가슴을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가지고 유선 조직을 엑스레이를 찍는 그런 네.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피부를 통해 가지고 초음파 검사를 해서 이제 뭔가를 이제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보형물 자체가 출고 테스트를 받을 때 그 압력을 한번 테스트를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보형물이 그런다고 이제 파열되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든지 초음파를 하든지 보형물이 들어가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대흉근이라고 하는 근육 뒤쪽에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향받지 않아요. 또 맘모그램 촬영을 할 때 가슴 보형물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모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있는 네. 거구나. 그래서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 저 네. 수술했어요, 보형물이 있어요라고 방사선사 선생님께 얘기하면은 그거 관련해서 또 잘 보이게 찍어줍니다. 저는 혹시나 이 터질까봐 터질 위험이 있어서 그 안내문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거에 네. 대한 모드가 따로 있었구나. 네, 맞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요 랜턴을 또 이렇게 네. 챙겨 오셨는데 요것만 있으면 가슴 성형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네네. 맞나요? 맞습니다. 오, 어떡해요? 근데 이거는 좀 특수한 환경에 들어가야지 알 수 있습니다. 어딜 들어가야 네, 되나요? 좀 어두컴컴한 곳에 어두컴컴한 네. 곳에. 일반적인 조직이 있잖아요. 네. 우리 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 손에 네. 랜턴을 이렇게 비친다라고 하면 이게 투명하지 않잖아요. 네. 이 안에 여러 가지 조직, 연부 조직이 이제 그쵸. 그 밀도가 높기 때문에 빛을 이렇게 산란시키지 않거든요. 네. 근데 보형물 같은 경우는 화면을 이렇게 어머, 딱 응원봉 이제- 같아요, 네, 응원봉. 응원봉, 네, 네, 응원봉처럼 이렇게 보형물이 환해지는 효과가 여기까지 있어요. 뚫고 오네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면 일반 조직은 그렇지 안 뚫고 않고요. 오고. 네. 그래서 이 효과를 이용해서 만약에 와이프가 너무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와이프 정도는 알겠죠. 네, 자고 있을 때 자고 있을 때. 불 끄고 몰래? 깨 있을 때 하면은 맞잖아.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맞으니까 네. 자고 있을 때 몰래 가슴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대봅니다. 그래서 불을 딱 켜면 네. 뭔가 방 전체가 환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수술을 했다라면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 수술 안 했구나. 우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아무 필요 없네요.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말고 가방에 랜턴 하나를 들고 네. 이렇게 아래서 비춰봤을 때 여기가 뚫리면은 맞습니다. 수술한 가슴, 안 뚫리면은 수술 안 한 가슴이다. 근데 어디까지 재미로만 봐주시고요. 재미요소로? 이걸 네. 현실 생활에서 한다면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슴이 크면 클수록 가슴이 더 잘 처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O, X. O. 모든 조직은 볼륨의 증가에서 피부에 부하가 많이 가해지고요. 그리고 피부에 부하가 많이 가해지면은 쉽게 처집니다. 그래서 남자도 가슴이 처져요. 그쵸. 남자도 가슴이 처지는데 남자들 누가 가슴이 처지냐? 가슴에 볼륨이 있었던 분들. 특히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여성형 유방증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여유증. 네. 근데 노화에서 이제 가슴에 여유증이 생기지 않고 그냥 원래 볼륨이 없었던 채로 있으면은 60이 되든 70이 되든 가슴이 처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슴에 원래 볼륨이 있으셨던 분들은 가슴이 얼마나 크냐 그리고 피부 탄력은 얼마냐에 따라서 가슴의 처짐이 조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단단한 A컵이 되면 되겠네요. 그렇죠. 단단해.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보형물을 넣으면은 가슴의 처짐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수술을 하면 보형물이 들어가는 그 레이어가 근육 안쪽, 근막 안쪽 깊은 곳에다 넣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가해지는 그 부하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가슴에 처짐이 별로 없는데 원래부터 가슴이 크셨던 분들은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피부 바로 밑에 유선 조직과 지방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가슴이 좀 처지는 게 발생합니다. 뭐 가슴이 적으면 적은 대로 해야 되고 크면 큰 대로 처지니까 해야 되고 맞아요. 원장님 노다지네요. 그래서 좋으시겠어요. 아니, 아니 진짜 좋습니다. 그러잖아요. 자, 가슴 마사지를 자주 해주면 가슴이 커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O, X. 오. 근데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어떤 단서요? 잠깐 커집니다. 잠깐. 헐. 모든 조직은 이렇게 마사지를 통하면 그 부위에 혈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네. 그 혈류 증가에 의해 가지고 가슴이든 어느 조직이든 커지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가슴 같은 경우는 마사지를 이용해 가지고 뭐 혈류도 증가시킬 뿐만 아니고 뭐 호르몬의 변화 이런 거를 인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커질 수는 있는데 오래 못 갑니다. 정말로 이제 지속성 있게 커지려면은 수술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